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수민입니다. 박지영 박사님처럼 저 역시도 롯데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신 제천담 프로젝트에서 이제 한반도 남부에 있는 선도 제천 유적을 조사했고 또 그 결과물의 하나로서 저는 장학 유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좀 상징적일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장학 유적 묘역에서 47개체의 인골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 중에서 가장 많은 인골이 나왔는데 그중에 6호 인골인데 왼팔에는 저기 패천 조개 껍질로 된 팔찌 5개, 오른팔에는 3개를 끼고 양손을 크로스해서 X자 모양으로 이렇게 한 채로 네, 거기에 또 목걸이도 24개나 걸고 있습니다. 네, 패천으로 된 목걸이 24개, 그다음에 양팔에 그렇게 패천을 걸고 X자 모양으로 한 채로 다리를 아주 강하게 구부려서 가슴까지 오도록 술부가 흉부에 닿도록 이렇게 한 채로 강하게 굴장을 한 상태로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어서 인골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한반도 남부 신석기 구릉성 적석 단총의 계통과 성격, 그리고 장학 유적을 개관해보고 그 성격을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00년에서 6000년 전 신석기 시대 러시아 흑룡강 하류의 말레이세보 문화, 그리고 연해주의 루드나야 세르게예프카 유형, 두만강 일대의 고고 문화와 한반도 중부의 동해안 지역의 고고 문화가 서로 문화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환동의 문화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신석기 초기 고토기의 출현 시점까지 확장을 하면 흑룡강 하류에서 연해주, 한반도 전역,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포함하는 광역 문화권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환동의 지역은 2개의 육상 통로 그리고 해상 통로 이렇게 2가지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육상으로는 시오탈린 산맥에서 백두대간으로, 해상 통로로는 흑룡강 하류에서 한반도, 동해안,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통로가 있었는데 이 통로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간에는 서로 유사한 생계 기반, 수렵과 어로라는 유사한 생계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공통성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해서 흑룡강 하류 연해주 지역의 문화 요소가 한반도, 중부, 동해안, 남해안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흑룡강 하류 연해주 지역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선진 지역이기 때문에 선진 지역에서 후진 지역으로 이렇게 문화가 흘러내려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이 완전히 또 일방적으로 거기서 완전히 내려오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서로 주고받는 교류 관계를 통해서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알맞게 변형되고 정착되었다고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맥족계 선도 제천 문화에 집중하였는데요. 중국이 요하 문명론과 장백사 문화론을 통해 동북 지역의 선사 문화를 중원 문명으로 포섭하려는 의도로 1990년대 백두산 서편 고재단군을 발굴했습니다. 박지영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과 거의 겹쳐지는 부분인데, 그 결과 이제 백두산 서편에 있는 맥족계 선도 제천 유적이 확인이 되었죠. 서기전 4000년에서 3500년경. 그런데 흑룡강과 오소리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이거보다 한 3000년이나 더 올라가는 소급되는 유적이 나타났는데 바로 소남산 유적입니다. 네, 거기서도 여전히 환호를 두는 구릉성 적석 단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옥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선도 제천 문화의 시원을 이 소남산 유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표로 나타내면 이렇죠. 시원은 소남산 문화, 그리고 재편, 백두산 서편에서 이렇게 재편되고 확산, 다시 요서 지역,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의 하나로 저는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한반도 가덕도 장학 유적이기에 한반도 신석기 시대 구릉성 단총을 검토해 보았는데 폐강묘, 토강묘, 적성묘, 동굴묘, 온감묘 등 다양한 형태의 단총들이 존재하지만 동해안과 남해안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총의 대부분이 구릉성 석단총이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묘제 중심, 매장 자세나 부장품, 인골 분석 등 미시적인 접근으로 문화적인 내용성 연구가 미흡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가덕도 장학 유적과
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독리산 유적을 환동의 문화권의 연장선상에서 동북아 선도 제천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한반도 남부 신석기 구릉성 적석 단총의 개통은 흑룡강 하류 연해주 한반도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신석기 초기 문화 전개 양상을 보면 연속적이고 중층적 교류의 결과로 한반도 동해안 지역의 층서 관계로 확인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양양 오산리 유적 답사도 하셨는데 양양 오산리 유적의 하층 출토 토기는 적색 마연 암날문 토기 그리고 무문 적색 토기, 문양 토기로 흑룡강 하류 말레이세보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양 오산 유적의 상층 출토 토기는 구연부만 암날문이고 발형, 호용 토기로 연해주 세르게이 에프카 유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동의 문화 네트워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최근의 고고학 성과들이 많이 나오면서 한반도 남부지역 신석기 구릉성 단총 역시 동북아 광역 문화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반도 동해안과 남해안 구릉성 단총과 동북평원의 구릉성 단총 간에는 형태적으로 구조적으로 공통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화 계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동북평원을 중국 학계에서는 행정구역 명칭을 반영하여 기륵지구로, 대만 학계에서는 주요 수계를 반영하여 송흑지구로, 그리고 최근에 한국 학계에서는 역사 문화적 연속성을 반영하여 이제 정경희 교수님께서 흑수백산지구로 이름을 명명하셨고, 저도 이것을 따서 한반도 남부 신석기 구릉성 적석 단총의 개통을 흑수백산 소남사 문화 개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흑수백산 소남사 문화와 한반도 남부 신석기 유적의 그 성격을 살펴보면 입지, 구조, 부장품, 환호라는 기준점을 놓고 보았을 때 조망성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구릉성 정상부미 사면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고, 돌을 이용한 석단 또는 적석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부장품은 제천 의료용 옥기나 석기를 부장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환호 면에서는 소남산 문화나 요동 요서 지역에서는 환호가 많이 나타나서 환호를 들은 구릉성 적석 단총 이렇게 되는데, 한반도 남부에서는 환호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초기 철기시 들어가면 또 산 정상부나 이런 곳에서 환호가 다시 또 많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입지 조건이나 재료 선택, 옥석기 부장 등의 핵심 요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 신석기 구릉성 단총을 소남사 문화를 개성한 구릉성 단총이다. 저는 이렇게 성격을 규명해 보았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입지를 보시면 거의 다 구릉성, 이게 안 나오네. 네. 구릉성 사면, 구릉성 이렇게 입지가 전부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제를 보시면 토강묘나 폐강묘도 있지만 화강암 인공동굴도 돌이고 자연바위도 돌입니다. 그리고 적석, 석광묘 이렇게 거의 대부분 적석이나 이렇게 돌을 재료로 한 무덤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부장편무에서도 옥기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 유적을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194-2에 위치하고 낙동강 하구와 거제도 사이의 해로를 조망하는 가덕도 북서안에 위치합니다. 부산 권역에서 가장 큰 섬이고요. 가덕도는 진해만으로 진입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발굴 경위는 부산 신항 배우지 조성 사업과 가덕도 일주도로 개설 과정에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발굴되었고요. 입지는 구릉 사면과 해안 사주가 접하는 경계부였습니다. 조사 결과 인골 48개체가 묻혀 있는 대규모 묘역이 나왔고요. 수열 여기는 대형 수열이 30기, 그리고 소형 수열이 128기, 그리고 적석총, 적석 유구가 100기나 나옵니다. 신석기 전기부터 중말기 후기까지 쭉. 그리고 추정 온감묘 1기, 폐총 3개소 어마무시하게 큰 유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유적의 면적은 한 2,000평 조금 넘더라고요. 가로가 한 70m, 세로가 130m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유물 유적들이 나왔습니다. 출토 유물로는 다량의 토기, 석기, 골각기, 옥기류 등이 나왔습니다. 장학유적 전경입니다. 저기 붉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장학유적이고요.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독리산입니다.
남해안 지역은 신석기 전기부터 특정 공간에 반복적 매장이 이루어지는 집단 묘역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장항유적 집단 묘역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묘역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묘역입니다. 해발 6에서 4m 내외의 완만한 구릉 사면에 위치하고 8층과 9층의 경계면 그리고 9층 내에서 48개체의 인골이 확인됩니다. 전기층입니다. 매장 상태는 계획적 매장 공간으로 의도적 유물 배치가 확인됩니다. 시신을 안치하기 전이나 후에 석재를 깔거나 덮는다거나 토기를 덮는다거나 폐각을 덮거나 이런 의도적인 유물 배치가 드러납니다. 장법은 신전장과 굴장이 병존하지만 굴장이 대다수입니다. 48개체의 매장 자세를 확인할 수 없는 인골이 16개체나 되었고요. 그래서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32개체 중에서 굴장은 24개체, 신전장은 8개체니까 굴장의 비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전체 48개 중에 개체 중에 24개체니까 전체의 50%,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개체에서 75%나 나오는데 그것도 아주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가 훨씬 더 심하게 강굴을 할 정도로 강굴. 그래서 가독도식 굴장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가독도 장항유적에 나타난 다양한 매장 의뢰를 보면 석재를 이용한 매장 의뢰, 인골 위에 저렇게 큰 돌들을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토기를 이용한 매장 의뢰, 반파된 토기를 인골의 몸체 위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큰 토기를 올려놓기도 하고, 그다음 토기와 석재를 함께 덮어놓는 그 위에는 토기이고 아래는 석재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인골 1호인데 이것도 강한 굴장으로 된 인골인데 얼굴부터 몸통까지 9개의 패천으로 일렬로 저렇게 피조개입니다. 이렇게 덮고 양손에는 팔찌를 또 패천 팔찌를 하고 있는 이런 인골도 있습니다. 수혈 유구도 함께 동시대에 신석기 전기의 묘역과 수혈 적석이 함께 나오는데 수혈 유구는 주로 10층에서 11층에서 확인됩니다. 유적 중앙부 전반에 걸쳐서 분산 배치되고 소형은 128개나 나오지만 이것은 기능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의미가 좀 없고요. 대형은 1m 내외나 되는 아주 큰 것으로 30기가 나왔고 이곳에서 옥기와 토기편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수혈 중에서 17호와 22호에서 옥기가 출토되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의례적 성격의 시설일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대형 수혈 17호에서 관옥 1점, 옥비 1점이 나왔고 수혈 22호에서 옥비 1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장항유적 전체에서 6점의 옥기가 나왔는데 수혈에서 3개나 나온 거죠. 수혈 배치도입니다. 네, 저기 파란 부분이 수혈이 저렇게 배치되어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장항유적 적성유구 신석기 시대 10층과 11층을 전기층이고요. 그 다음에 1층에서 8층까지는 중말기층인데 전기부터 중말기까지 계속 합쳐서 한 100기 정도나 나옵니다. 적석재단이요. 그래서 적성유구, 전기층의 적성유구를 보면 육성층에 조성이 되어 중복되거나 연접된 축조가 매우 두드러지고 총 33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말기에는 약 63기가 나오고요. 구조에 따라서 D형과 E형인데 이 E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E형은 가에 돌아가면서 돌을 세워서 호석, 보호석을 세우고 그 아래에 상석을 놓고 다시 집석을 하는 매우 이렇게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E형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연접 중복 배치와 복합적인 내부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중말기층은 해성층에 단독으로 조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A, B, C형으로 나뉘는데 A형은 단순 집석, B형은 하부에 상석을 깔고 집석, C형은 하부에 상석이 부분적으로 설치되고 위에 집석 이런 형태이고 단 후기, 중말기인데도 여기는 대형 E형 적성유구가 나옵니다. 전기층에 주로 나오던 대형 E형이 나오는데 E형 26호를 중심으로 소형 A형이 환상으로 배치되는 조금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거는 전기에 의해서 중말기까지 계속 전통을 계승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계속 연결이 되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재단이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적성유구가 반복되어 조성되고 의도적인 열상 환상 배치는 의례 행위와 관련된 적석재단으로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중말기에 나오는 E형 26호가 저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고 가에는 A형이 이렇게 환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적성유구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환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적성유구를 이렇게 한 판으로 정리하면 신석기 전기 적성유구는 D형과 E형, 중말기 적성유구는 A, B, C형인데 이 중에서 E형이 매우 특이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적성유구 배치도를 보면 전기의 적성유구는 적성유구가 맨 처음에 먼저 있었습니다. 일렬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매우 많이 상하가 중첩이 되고 좌우가 연접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 일렬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 앞에 독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덤역이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적성유구가 먼저 있어서 사람들이 독리산을 바라보며 적석재단에서 제천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제천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여기 독리산과 좀 더 가까운 곳에 무덤을 서서 여기 누웠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말기 적성유구는 무덤도 없고 이때는 수열유구도 없고 적석재단만 계속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뒤에까지. 그래서 제가 장학유적의 성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전기층 9층에서 11층까지 주거 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집단 묘역이었습니다. 이 부근에 어떤 주거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래서 유적 전반에 분포한 수열유구, 아까 그 옥기들도 세 점이나 나왔고요. 연접 중첩된 적석재단. 그래서 묘역과 수열은 신석기 시대 전기층에만 국한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신석기 중말기층은 1층에서 8층까지인데 묘역이나 주거 흔적 없이 유적 전반에 걸쳐서 적석재단만, 오로지 적석재단만 열상 또는 환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적석재단은 중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되었습니다. 장학유적 공간 이용을 다시 보면 제일 먼저 독리산을 제천산으로 인식하여 적석재단 11층을 조성하여 제천 의뢰를 한 적석재단만 있던 시기, 그 다음 적석재단과 묘역이 함께 있던 시기, 독리산과 인접한 북측 구릉 사면에 집단 묘역 9층을 조성하였고 묘역은 제천 공간의 부속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적석재단 중말기인데 여기는 적석재단만 있던 시기죠. 다시 신석기 전기에서 중말기 내내 지속적으로 축조, 적석재단에서 제천 의뢰를 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거나 생활시설이 전혀 없는 소도 제천지로 보았고요. 묘역 조성 이전부터 적석재단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독리산 일대를 제천 공간으로 인식하고 선도 제천을 하던 집단이 독리산과 인접한 북측 구릉 사면에 집단 묘역을 조성하게 되고 또 집단 묘역, 적석재단, 수열유구 이 3종 세트는 이제 신석기 시대 전기에 함께 있었는데요. 선도 제천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제천 의뢰 체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옥기가 부장된 수열 17호와 22호는 저는 무덤으로 바라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본 전몬시대 연구를 보면 제2등과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된 타원형 수열유구의 군집을 무덤으로 해석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유적은 선도 제천을 위한 공간으로 선택되고 유지되었던 소도 제천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묘역과 대형 수열 일부는 무덤으로 적석유구는 적석재단으로 해석을 하였고 장학유적은 그러므로 선도 제천을 위한 구릉성 단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학유적 묘역 내 인골 배치도 그냥 일반적으로 막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A군, B군, C군, D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48개체 인골은 8층과 9층의 경계면에 중복 없이 단독으로 안치되었고 4개 군으로 구분이 되는데 A군은 5개체로서 인골 상부에 피천을 덮거나 착장 또는 토기를 부장했고 B군은 18개체로 다량의 토기를 집중 매납, 인골 상부에 파쇄 또는 완형 토기, 관옥, 패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C군은 5개체로서 유물이 다량 출토된 원형 공간을 가운데 비워두고 돌아가면서 인골이 둘레에 이렇게 또 배치가 되고 완형 토기는 중앙부에 기타 유물은 인골 주변에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니만큼 토기가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겠죠. 그리고 D군 2개의 19개체나 나와서 매우 중요한데요. 2개의 연접한 원형 배치. 큰 원이 바깥에 있고 그 안쪽에 한쪽 원에 연접해서 작은 원이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기를 이용한 상하부 덮개 매장이 나오고 관옥과 적세고 안료가 부장이 되어서 저는 이 D군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묘역 인골 배치를 보면 반복적 의뢰행위, 다양한 유물 부장, 집단적, 상징적인 매장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덕도식 굴장인데요. 사지를 강하게 압박한 굴장으로 후기 구석기 36,000년경 알타익의 생명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유럽 코스덴키 13유적 묘장에서 이미 나타나는 오래된 장법입니다. 태어날 때와 동일하게 몸을 구부린 모습으로 묻혀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원이 담겨 있기에 태아형 장법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원으로의 길을 갈망하는 조천 사상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전기의 적석 제단은 10층, 11층에 조성되고 주로 묘역의 남측 구간에 분포되었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4,300년도 있더라고요. 10층의 것은. 그리고 최소 4,100년 이전에 모두 조성된, 지금부터 한 6,000년, 6,300년, 6,400년 전이죠. 그리고 축조 방식에 따라서 전기층은 D형과 E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짧게 하고, 그 E형 적석 재단의 평면 배치를 보면 대형 재단을 중심으로 소형 재단 2, 3기가 계속 연접되어 있는데 한두 기만 연접된 게 아니라 여기 3기 이상 중복 연접된 사례가 북부 A군에서 5기, 중앙 B군에서 14기, C군에서 10기, 전기가 33기인데 그중에서 29기가 연접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재단 내부에서 유물 출토는 거의 없으나 적석 재단과 묘역이 접하는 10층 경계부에 다량의 파쇄된 토기가 나옵니다. 제2유적에서 흔히 파쇄된 토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재단과 묘역의 관련성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E형 재단의 축조 공정입니다. 제일 먼저 호석을 이렇게 두르고 아래에 상석을 깔고 위에 집석을, 이렇게 많은 공정이 들어가는 이런 매우 의례성이 짙은 적석 재단 축조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좌우 연접과 상하 중첩이 이렇게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의 적석재단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는 독리산을 제천산으로 바라보았는데요. 장항 유적의 북서측 해안에 바다로 돌출된 독립구릉입니다. 1970년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동매산으로 되어 있는데 축자적 의미를 보면 부정한 기운이나 애군을 막아 마을을 지켜주는 산 또는 애군을 막는 의례를 하는 산으로 되어 있기에 당연히 여기서 제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탁 트인 공간이자 야트막한 구릉으로 하늘과 가까운 장소로 제천에 적합한 장소였고 또 시굴을 했습니다. 시굴 조사 결과 독리산은 장항 유적과 같은 시기에 사용된 유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표조사로 수습된 유물에는 윤기문 토기편과 침선 붉은 칠 토기편, 붉은 칠 토기편, 흑요석 박편, 지석 등이 나오는데요. 흑요석은 일본에서 수입된 일본산으로 나왔고 이렇게 붉은 칠토기편이 매우 중요한데 뭐 적색 마연토기, 뭐 붉은 칠토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2유적입니다. 붉은 칠토기를 활용한다는 자체가 장항 유적과 독리산은 동일한 선도 제천 문화 체계 속에서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리산 묘역 전기 적석 재단의 일렬 배치, 완전한 일렬은 아니지만 하나의 선상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선도 제천 수영을 위해 마련된 소도 제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묘역과 적석 재단 두 공간은 서로 중복되지 않고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공간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았고요. 지속적 선도 제천 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시사하는 증거로 재단이 상하 좌우 연접되며 열상 형태를 이룬 점, 그리고 10층 재단 66호에서 이렇게 마제 석부가 출토된 점, 이겁니다. 이렇게 마연이 되어 있는 마제 석부가 나온 점, 그리고 재단과 묘역 경계에 다량의 파쇄된 토기가 확인된 점으로 저는 여기가 소도제천지였고 지속적으로 선도제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렬 배치라는 것이 이겁니다. 신석기 시대 전기의 독리산, 그다음 우덤역 적석재단, 후기에는 독리산과 적석재단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항 유적 출토품으로 다량의 토기, 옥석기, 패천, 적색, 안료, 골석재 장신구가 있는데 옥기 6점 이렇게 나왔고요. 한반도 신석기 단총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많은 양의 옥기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밑에 보면 이제 나왔던 지역들이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장항 유적 출토 토기는 옥기는 관옥 4점, 인골 20대 여성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가슴 부분에서 나왔죠. 여기 가운데 부분이 옥기 관옥이어서 목에 이렇게 매달 수 있게 목걸이처럼 착용한 것으로 나오고요. 33호 인골 옆에서는 두부의 머리 부분에서 나와서 역시 이것도 목걸이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묘역내 출토품은 어느 인골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냥 묘역내 출토품이라고 하였고 또 수열에서 한 개 나왔습니다. 옥비는 수열 17호 22호에서 나왔고 상부에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 구멍 아래에는 세 줄의 횡선이 있는데 이것은 장항 유적만의 특징입니다. 동부가 신석기 단총에서 나타난
비인데요. 소남산 옥기묘, 초로토비 보르타 유적, 후포리에서 나온 것들이고 장항유적 수열 부장비, 장항유적에서는 이런 모양의 비가 나왔습니다. 동부가 신석기 단청 부장 관옥들이고요. 장항유적에서는 이런 형태의 관옥들이 나와서 같은 계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토기, 장항유적 출토 토기인데요. 대부분 묘역 출토이고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층에서 254점이 나왔고 그중에도 부서지지 않은 완전한 형태로 127점이나 나와서 시기 설정과 문화적 내용성을 논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토기는 보통 기존의 학자들은 시문 방식에 의해서 앞날문, 융기문, 침선문 이렇게 많이 나타냈는데 시문 내용에 대한 분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로는 전문, 선문, 지그재그문, 후기 구석기 때부터 내려오는 생명문양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동부가 신석기 문화의 시작인 오시포프카 시기에 유문토기 문양을 보면 전문, 선문, 지그재그문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그재그문이 주류를 이룹니다. 생명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형태입니다. 본격적인 신문은 흑룡강 하류, 말레이세보 문화, 꼰돈, 마린스카야 문화에서 흑수백산 지구 특유의 신문토기 문화의 정점을 이룹니다. 기존과 제작 기법이 다양해지면서 채도, 적색 마연토기와 수실토기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시문 내용이 바로 지그재그문이 기본이고 십자격자, 마름모문, 상강문 계통의 생명 문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두산, 흑수백산 지역, 연해주, 한반도 남부까지 환동의 지역에서는 이런 마름모문, 삼강문, 지그재그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중기 구석기부터 후기 구석기에 등장한 생명 상징문 전통입니다. 십자격자, 지그재그, 삼각, 마름모문은 10만 년경 동남 아프리카 지역 초기 호모 사피엔스부터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중기 구석기 말 동남아프리카 방금 말씀드린 부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사례를 보시면 흑룡강 분지에 말레세보 문화에서 나오는 토기신문, 지그재그문 상강문, 지그재그 상강문, 이렇게 마름모문, 여기는 강원 양양 오산리, 한반도 남해안에서도 역시 지그재그 삼각 마름모문이 나오고요. 이렇게 장항유적에서도 역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삼각문, 마름모문, 지그재그문. 신문토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항유적에서 적색 안료가 나왔고 주칠토기가 나왔습니다. 토기편이 13점에서 주칠토기 홍도가 나왔고 35호 인골은 왼손에 적색 안료 2점을 쥐고 나왔습니다. 41호 인골은 왼쪽 팔꿈치 상지골 옆에서 적색 안료 2점이 나왔는데 역시 이 붉은 안료는 기에너지 집중으로 선도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붉은색의 의미는 성속 구분, 재생과 벽사, 신성함을 의미하고 선도 그게 저는 장항유적 사회가 이때 이미 선도 문화를 깊숙이 수용하던 사회였다. 그리고 적색 안료 사용은 신성 공간에 황토를 뿌리는 행위와 일맥상통하기에 선도 제천 문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아형 장법에 나타난 신격에 대해서 아까 가장 많은 굴장이 나왔고 자신이 온 곳을 알고 모신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태아형 장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천 사상으로 보고 모신 신앙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및 부산시 강서구 마을 신앙에 나타난 신격도 함께 조사했는데 그 결과 할머니 신을 모시는 곳이 17곳, 할아버지 신을 모시는 곳이 4곳, 부부 신을 모시는 곳이 8곳으로 할머니 신, 즉 모신이 절대다수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 장항마을 적석단천과 동일산 제천의 신격을 마거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덕주 상항유적의 계통은 동부가 선도제천문의 소남산 계통이다. 그리고 구릉성 적석 단총이라고 보았고요. 묘역은 이렇게 지속적인 제천을의 소도 제천지로 보았고 독립산 유적과의 관계 속에서 구릉성 적석 단총과 제천산이 세트로 종합된 제천 체계를 가졌다. 그리고 그 신격은 저는 모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